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이사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어요. 상황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양한 이슈들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이사 대책 한 달 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74%가 넘었어요.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책 추진의 미흡함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잃은 게 이러한 판단의 원인이 됐습니다. LH 비리 문제가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사람들의 심리는 여전히 그래도 집값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할 거라고 발표를 했어요. 집값이 넘사벽이 된 지가 오래죠. 19년도 기사인데 서울 집값이 넘사벽이어서 작년에 경기도로 이주한 3040 세대 인구가 6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19년도에도 넘사벽이었던 집값인데 그거보다 더 올랐다고 요즘도 떠들고 있죠. 강남 집값 잡겠다더니 규제에 넘사벽이 된 지 오래라고 하면서 비싼 지역은 최근에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의든 타의든 간에 집을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이사 대책 이후에 관망세가 짙어졌죠. 새해 들어서 주택 거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폭발을 했죠. 2030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세대들이 모두 다 집 사는 데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사람들이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망인지 조정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많이 작용을 했어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사람들이 집 사는데 혈안이 되니까 수많은 규제책들을 펼쳐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오를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분상제하면 공급 부족하고 규제하면 비규제가 뜨고 온갖 설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정부는 언론이 사실이 아닌 걸 갖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 때문에 언론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를 그때그때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죠. 그중에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누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 4년간 전국에 연평균 41만 호가 넘게 공급이 됐습니다. 10년 넘게 통계치가 있는데 통계를 집계하고 난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현 정부 들어서기 이전까지는 30만 채도 안 된 게 공급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물량을 4년간 계속 공급을 했음에도 계속 공급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11만에서 13만 호 공급하던 걸 20만 호가 넘게 공급해 오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기존 평균보다 1만 채 이상 더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공급 부족을 노래를 했고 사람들은 공급 부족이 정말이라고 받아들이고 패닉 바잉에 동참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어진 것 말고 앞으로 지어질 게 없다고 또 호도를 했죠. 분상제 하면 아무도 공급 안 한다고. 그렇지만 착공한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19년도 서울 착공 물량은 평상시보다 2만 채나 넘게 착공을 했는데 이 물량들이 이제 올해부터 들어오고 있죠. 이 물량들이 실제 집으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물량들이 공급이 됐고 그게 진짜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공급 부족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했습니다. 서울 외곽이 반란을 일으켰죠. 노원구, 관악구가 평당 3천만 원을 넘어섰죠. 젊은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 이러한 인식이 온 국민한테 퍼졌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대거 영끌에서 뛰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는 지역은 이제 없어요. 저평가지는 사라지고 전 지역이 고평가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데 언론의 역할이 정말 크죠. 매일매일 신고가 경신 기사를 쏟아내면서 오늘이 가장 쌀 때다라고 인식을 시켰으니까 그런 건데 이거 집값 띄우기의 일환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거래 취소된 거 절반이 신고가 경신 사례였어요. 신고가 찍어놓고 슬그머니 취소해버리는 거죠. 그나마도 취소 안 한 게 더 많죠. 이런 거 이제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이러한 작업질에 넘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공급 부족이 이렇게 기정사실화되고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니까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정부가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하니 이제는 전세난을 들고 나왔죠. 청약 가능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청약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로또 청약 기대감에 서울의 초기 분양률이 사상 100%를 기록을 했어요. 만들어 팔기만 하면 족족 다 팔리는 거죠. 공공분양분에 대해서 가짜 만드는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추첨제 물량도 확대해서 3040 달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줘도 정부를 믿지 못하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뛰어들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우리한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구매한 10명 중에 4명이 2030입니다. 영끌에서 30대의 부채 증가율이 최고를 보이고 있어요. 청약 되기만 하면 멀어도 좋다고 수도권 비인기 지역의 청약을 노리는 2030이 있고 거래량이 급감해도 2030은 여전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2030의 패닉바잉 패닉갭 투자가 작년에 절정을 이르렀고 올해는 그나마도 끝물에 달하고 있죠. 뛰어들 사람은 다 뛰어들었고 남은 사람들 이제 공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뛰어든 사람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신용대출 금리가 반년 사이에 0.6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영끌에서 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반년도 안 돼서 훌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금리가 무섭고 빠르게 오르고 있고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어요. 차주별로 DSR 적용이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소급 적용은 안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신용대출 기간이 짧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출이 잠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은행에 달려간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영끌 비토하는 사람 천재 신혼부부로 얘기할 땐 언제고 이제 어쩌나 하면서 언론은 걱정해주고 있어요. 가계비 관리 방안이 이제 곧 나올 건데 지금 원금 상환을 같이 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고 있죠. 예전에 1억 빌리면 이자만 월 25만 원 정도 내면 됐었는데 이제 원금까지 갚으면 한 달에 18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대출의 부담이 7배가 넘게 늘어나는 거죠. 영혼까지 끌어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 탈탈 털고 낼 수 있는 빚은 다 내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집 없으면 거지 된다고 이 말에 불안해서 다 뛰어들었는데 실제 돈 번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0.1%가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산이 쑥 올랐다고 하죠. 주식 지금 개미처럼 들어간 게 아니라 배당 받고 포트폴리오상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올라간 주가 때문에 자산이 엄청 불어난 거죠. 부동산도 아파트 팔아서 뭐 부자 됐다 이런 게 아니죠. 임대소득 이런 걸로 늘어난 겁니다. 내가 서울 어디 꼬수박지에 집 하나 사놓은 거 이거 사줄 사람들 아니죠. 그 사람들만 돈 있고 내 집 사줄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장사하거나 월급쟁인데 근로사업소득이 3분기 연속 감소를 했죠. 여지껏 버틸 수 있는 거 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소비를 줄인 불황형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가계소득을 떠받친 게 이전소득인데 이전소득이 바로 정부가 뿌린 돈이죠.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보조해줘서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 끊긴 실업자들 만년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 역병 때문에 실업률이 가장 높은데 이런 사람들 다른 데 가서 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스매치 실업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역병 사태가 터져서 지금 다 모든 상황이 덮어져 있는 건데 이거 이전부터 원래 우리나라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조업 실업률이 높았고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잘 나가는 몇몇 대기업 외에는 다 잘 못 먹고 다 돈벌이가 시원찮은 상황이었는데 돈벌이 시원찮은 상황에서 집값만 오른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추가로 또 지급한다고 하는데 노점상 택시기사, 대학생도 준다고 합니다. 구휼미를 계속 뿌리고 있는데 상황은 나아질 수가 없어요. 당장 굶어 죽지 말라고 뿌려주는데 언제까지 뿌려줄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고 그나마 계속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집을 샀죠? 다 집을 사고 나니까 이제 거래 절벽에 왔어요.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열흘 새 9%나 증가를 했는데 거래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다 부자 됐다고 하는데 가진 건 대출 낀 집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전세값은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전세는 아닌데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전세 안 놓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집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유동성이 넘친다 맨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구휼미를 안 뿌려주면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집은 있지만 이거 팔았다가 이자 갖고 손에 쥐는 게 없으니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욕만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집을 사줄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이든 타이든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멈춰버린 시장입니다.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그냥 열심히 자기 본업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각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하나만 바라보고 담합하고 투기하고 언론이 띄워주고 이렇게 거짓된 정보에 눈멀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잘못이 나오면 그 상품 막 불매운동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에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그렇게 취소된 게 많은데 이거 전제로 투기꾼들 분야에 들쑤시고 오픈 채팅방 만들어서 막 담합하고 이렇게 해도 실제 그 집을 소비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즘 헝거게임의 세 손가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항의 상징이죠.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서 지금 세 손가락을 들고 온 국민이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게 결코 내 탓이 아닌데도 내가 남들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벼락거지 됐다고 자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기꾼들이 날뛸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강한 응징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요즘 언론들 LH 얘기에 신이 났죠? LH 꼴 보려고 촛불 들었냐 하면서 벼락거지 분노가 터졌다고 하면서 LH 직원들 완전히 땅 투기 꾼이라고 이런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문제일까요?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이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발생한 일일까요? 수십 년간 계속돼 왔던 일일 겁니다.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언론이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는 책임 덮어씌우기에 불과해요. 그동안 언론이 해왔던 이 수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된 건데 지금 모든 책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정책을 흔들고 정부의 책임으로 이 모든 걸 몰아가고 있는 거죠.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 거 있죠? 그렇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된 건 결코 아닙니다.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펴에 있어서 꼼꼼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날뛰는 환경을 만든 그 잘못을 탓하고 있는 건데 정책 자체를 문제 삼아서 본말을 흐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장이 새치혀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장을 소비하는
우리가 행동할 시점이에요. 보이콧하는 자세로 세 손가락 저항의 의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간은 지금껏 투기한 사람들의 편이 절대 아닙니다. 6월이 되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세금이 실제로 부과가 됩니다. 구멍난 정책에 대한 보완책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게 돼요. 여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형편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전세난 말씀드렸을 때도 한 6개월만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정말 전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표가, 모든 팩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의 호도에 불안해하지 말고 소극적 저항의 의미로 조금 더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